여러분, 현금 입출금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현금 입출금할 때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입출금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계좌이체를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계좌이체보다 더 위험한 방식이 이 현금 입출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액 현금 거래 의무 보고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1일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고, 은행 창구의 은행원이나 ATM 기기로 돈을 뽑더라도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죠. 일단 시스템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두지가 1,000만 원을 뽑아갑니다. 그러면 이 AI 시스템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한테 이 1,000만 원이 출금됐다고 자동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세청한테 이 자료를 넘기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방금 제가 1,000만 원을 뽑아가면은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보고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보고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보고가 되는 케이스를 알아봐야겠죠. 하루 1,000만 원 이상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ATM 기기에서 500만 원, 은행원을 통해서 500만 원을 출금을 해도 1,000만 원 이상이죠. 이 경우에도 보고가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오전에 500만 원을 뽑고 오후에 500만 원을 뽑았어요. 그럼 1,000만 원 이상이죠? 이 경우에도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행원이 의심으로 인한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돈을 뽑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막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 은행원이 뭔가 의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또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가 안 되는 케이스도 알아봐야겠죠? 만약에 입금 700만 원, 출금 700만 원을 하면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입금과 출금은 따로따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A은행에서 900만 원을 뽑았어요. 또한 B은행에서 900만 원을 뽑았어요. 이 경우에도 보고가 안 됩니다. 왜냐면 같은 은행에서만 합쳐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식한테 계좌이체를 1,000만 원 했어요. 이 경우에도 보고가 안 됩니다. 일단 이 1,000만 원 이상 자동 보고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6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 되었고, 그리고 2010년에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하면은 자동 보고가 되게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세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이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입출금을 했을 시 자동으로 AI 시스템에 의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내 자료를 항상 국세청에 넘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국세청한테 어떻게 이 자료가 가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떤 사람의 탈세가 의심되니까 자료를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국세청이 이 사람 좀 의심이 되고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이럴 경우에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세청이 이 고액 현금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주택을 취득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국세청이 보겠죠. 근데 국세청이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수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소득도 충분하지 않고 나이도 어린데 집을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조사에 이걸 활용을 하겠죠. 그럴 때 금융정보분석원한테 이 자료 좀 달라 해서 자료를 받고, 그래서 국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100% 가족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국세청이 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기적으로 자료를 국세청한테 줘요. 그러면 국세청이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판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이거는 100% 증여다. 그러면 또 증여세, 거기다 가산세까지 또 때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케이스가 바로 3번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이 현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데 이 현금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금의 출처가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최악의 경우 가족의 사업장까지 세무조사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현금 입출금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렵잖아요. 이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현금 입출금으로 인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서 사례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현금 입출금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어요.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우측 상단이나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금 입출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 입출금을 꼭 하고, 할 경우에 은행원의 의심을 사지 않게끔 주의해서 현금 입출금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입출금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간단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계세요. 잘못하다가는 가족까지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현금 입출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